자, 여러분, 오늘도 10분 걸렸지만,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켤 수 있는 분들, 화면 켜주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좀 단체로 모였지만, 저희가 이제 팀으로, 조로 이제 찢어지게 되면 보통 카메라를 켜고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사실 카메라를 켜라고 할 거라서, 오늘 이렇게 켤 수 있는 분들은 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기도하고 일단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또한 나누고 아주 간단하게 OT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자도 잘 간결하게 그리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함께 리시브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니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또 어떤 것을 리시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나를 사용하실까, 또 나를 어떻게 내가 몰랐던 나의 그런 좌파적인 모습에서 건져내실지 정말 기대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조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도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공부하는데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이 모든 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항상 주님께 그 지혜를 간구하고 또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식을 또 가지고 그걸 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야, 되게 새로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저는 그 리시브 21기 모집한다는 게 21기에서 리시브 들어온 사람 모집한다는 거였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일단 영상 하나를 보고 올 거예요. 영상을 하나를 볼 텐데 리시브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이 영상을 보고 공감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특히 좀 공감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우파, 북한 인권, 통일,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친일프레임, 이승만, 트럼프. 키워드는 많이 들어서 대충은 알겠는데 설명은 못하겠어요. 이 이슈에 대해 기도하고 설교하시면 아멘 하는데 뚜껑 열어보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꼭 믿음 없는 모태신앙이 교회 다니는 것처럼 내가 우익 진영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용을 알고 믿는 건지, 이런 것들을 놓고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면 웃어요.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금지하는 분위기라 말 꺼내기 힘들고, 말 꺼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막막해요. 정치나 역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도도 낮으니까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껴요. 회사에서 정치 논쟁 어이없고 화나는데 저한테 기회가 와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과익사상 가진 엄마 아빠, 회사 동료, 남자친구, 학교 친구 말에 화는 나는데 압도당해서 말을 못하고 주춤해요. 제가 믿는 세계관과 정치관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부끄러운 것처럼 치부당하는데 얼마나 성경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인지 자신있게 설명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듣고 학습하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것을 가르치고 말함으로써 내 거로 소유하는데 이게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소수의 메신저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적인 정치관을 우리가 모두 보편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내 것으로 만들고 내 현장에서 또한 말할 수 있고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대체 좌파 우파란 무엇인가? 크리스천은 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었나? 대한민국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또한 일제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는 왜 도대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혁명 시대의 한국 교회와 가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한 달 뒤에 이 모든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약간 유튜브 채널 홍보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는데, 어, 제가 진짜 초반에 공부할 때 느꼈던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음, 여기 새로운 분들, 특히 뭐 지수님, 그리고 성우님, 그리고 강희님, 은혜님, 이렇게 예탄이 이렇게 등등 있는데,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저렇게 이렇게 질문들 뜨잖아요. 뭐 반일은 어떻게, 뭐 일본에 대한 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우리가 성혁명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나중에 알게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지금은 당장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직접 공부하려는 노력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음, 유튜브 채널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보는 건 당연한 거고,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그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연히 가져가야 될 태도인 거고, 앞으로도, 어, 듣고, 알겠어 싶을 거예요. 알겠는데 내가 말은 못하겠네라는 생각을 자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또 주님이 주신 목표는 우리 모두 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하셨는지는 좀 이따 조별로 모여서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기 좀 너무 많잖아요. 여기는 지금 몇 명이지? 17명 거의 20명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셔서 제가 이제 조별로 찢어져서 좀 조장님들과 조원들과 편안한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왜 들어오게 됐는지 좀 나눌 텐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맡겨준 사람으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리시브는 아니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당장 이 리시브란 조직이 더 이상 뭐 정보를 전달할 사람이 없어진다던가 아니면 정확하게 이게 맞아 틀려 분별해 줄 사람이 없다면 리시브의 지속성은 너무 떨어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또 이렇게 모인 것은 제가 이제 설명회 그 파일을 여러분들 다 보내드렸어요. 다 한 명씩 다 보내드렸는데 들어와서 리시브가 할 거는 공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거든요. 거기서 그 이유는 저희가 특히 리시브 사역이 2021년도에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21기 특히 여기 용준이 예찬이가 들어왔는데 어 21기에게 매달 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알고 싶었으면 그냥 거기 있어도 돼요. 그냥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리시브에 들어와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리시브 기도회가 진행이 돼요. 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하는 스피치 기도회도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셨던 뉴스 데스크도 행사처럼 거의 분기별로 진행이 돼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관련 지식을 얻을 기회는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굳이 왜 리시브라는 조직 안에 들어와야 되냐라는 거는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를 직접 해서 내가 내 부원한테 야 리시브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저는 정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엔 좀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말하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애초에 커리큘럼 자체를 그리고 도 활동 자체를 말을 많이 하는 걸로 짰어요. 그래서 내 의견을 표출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뭐가 이성적인지
뭐가 성경적인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고 이게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에요. 그리고 특히 연세저항교회 스러운 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사실 이거를 새로 조직으로 만든 거에서 넘어서서 사실 이거를 중앙 사역으로 넣으실 때까지도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리시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목사님께서도 고민하시던 게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그래서 조금 아주 얕은 유튜브 보고 그냥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좀 책을 읽고 여기에서 내가 이게 궁금하고 이건 모르겠고 이거는 이 사람 작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고 이런 거를 조금 나누면서 성장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의 목표는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 음, 새로운 것을 아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인재로 양성되는 그러니까 양성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을 좀 기반으로 제가 이거를 커리큘럼 이전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원래 있으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뭐지? 파일을 다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게 사실상 읽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계속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히려 이거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더 할 게 많은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책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라는 책을 읽을 건데 공병호라는 분이 이분 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좀 쉽게 쓰여져 있고 아까 제가 목적에서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일단 우리부터가 내 안에 있는 좌파적인 사고를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최근까지 깨닫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설교 들을 때가 뭐 당연하지 뭐 다이어트 중요하고 뭐 이승만 박정희 그래 그래 뭐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또 뭐 진리는 절대적이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그치 뭐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은 상대적인 거를 계속 이야기하는구나. 절대적인 게 뭐가 있어? 남성과 여성 이게 진짜 진리라고? 거짓말 치지 마. 다른 거 더 있을걸? 뭐 이런 시각이라든지 남성과 여성의 다름? 야, 안 달라. 본질적으로 같아. 이게 다 탄도질서를 다 묻지 않는 거야. 아무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다시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첫 번째 책으로 이 책을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좌파적 사고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좌파가 그래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좌파는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좌파는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세션별로 조금 나눠서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책이랑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20페이지 정도로는 저는 무리가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더 많이 읽을 수는 있지만 20페이지 정도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보이다시피 56페이지에서 78페이지 그러니까 두 챕터 거의 두 챕터씩 제가 드리겠죠 아마. 그래서
이 책을 주구장창 파는 거가 아니라 이 책을 읽다가 중간중간에 다른 책을 제가 필요함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유동성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 일은 그 페이지를 읽어요. 읽으면 분명 여기서 생각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기사를 많이 안 봐 버릇했으면 정치 이슈를 잘 아예 모르면 여기에서 기사를 도출해내는 것도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리시브 뉴스룸을 제가 들어오라고 모두에게 다 이렇게 올려드렸을 거예요, 링크를. 거기에 들어오셔서 매일 조금 뭔 소린지 몰라도 조금 눌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뭔 소리야 되게 많았는데 그 뭔 소리야를 해결해 줄 사람들이 조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원들 혹은 조장들. 지금 정화조장, 도경조장님 그리고 한나를 세워두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 같은 톡방에 있으니까 그 뉴스룸은 지금 60몇 명 들어가 있고 거기 팀장님, 회장님, 뭐 회장님, 뭐 목사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 안에서 그 링크 따와서 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조금 기사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책을 읽으세요. 동시에 책을 읽으면 좀 매치되는 기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목을 따오고 링크를 따와서 기사를 좀 요약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저나 뭐 조상들도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해박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기사 못 봤으면 그 이슈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요약해야 돼요. 정리하자면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기사를 읽고 책은 똑같은 내용을 주어지니까 이걸 요약을 할 거예요. 요약을 왜 하냐면 이해했는지. 그리고 기사에 대한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 길게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이 정도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성경을 같이 읽을 건데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이미지로 넣어놨냐면 여기에서 보면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믿는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추미애와 윤석열이 싸울 때 계속 추미애는 징계 이러면서 우리는 선한데 지금 너가 잘못하고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그 나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 그리고 선함에 대한 믿음 이런 게 많구나 해서 이런 기사를 넣어놓은 거고 그러면 성경에선 뭐라고 말하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걸 해온 건데 사실 여러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부담감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저한테도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려는 노력 자체가 굉장히 성장시킬 거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매주 워크시트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워드로 하기 힘든 분들은 그냥 이거 그냥 카톡으로 할 수 있거든요. 카톡 텍스트로 할 수 있으니까 조장들한테 공유를 해주시고 토요일에 모여서 내가 이번 주에 이 책에서 이런 기사, 이런 성경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뭐 매주 이거 하는 게 조금 어렵다 제가 판단이 되면 좀 형식을 조금 바꿀 수 있어요. 그냥 이야기 나누기 편하게. 왜냐면 이거 자체가 좀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서 힘들 수 있으면. 네. 그리고 액티비티도 좀 있어요. 왜냐면 대학 청년이다 보니까 조 내부 활동으로 목사님께서 직접 뭐 국회 브이로그 같은 것도 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별로 조금 활동을 할 생각이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이것도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에 그 대표님과 저희가 직접 컨택을 했고 이제 사실상 대학 청년회에서 한번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때 뭐 이렇게 뭐 사정상 너무 안 맞아서 빠져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커넥션도 좀 있었고 국회 토론회도 갔었고 그리고 뭐 스터디 했었던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활동성 있게 이렇게 너무 재미없는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 그 원들끼리 좀 모이는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간단하고 위대한 국가라는 프로젝트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 이 이미지 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란트 시장이거든요. 달란트 포인트제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여기 이 점수 목록을 여러분들이 다시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장 도서 읽으면 300만
이건 당연한 거죠. 조별 활동을 제대로 할 거면 이건 당연한 거고 기도에 참석 한 명 한다. 1 은하. 뭐 조별 활동 보고서 제출한다. 아까 얘기한 워크시트 1 금화. 그리고 이거 종교 파트에서는 조금 뭐지? 부사역을 조금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스피치 기도회에 모든 조원 참석하라고 그 뭐 단톡방에 권면하면 또 1 금화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뭐 정치 파트 이런 것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커리큘럼은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못했던 게 일단 첫 번째로 좌파와 우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책에서 이 내용을 좀 알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왜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아직도 많이 몰라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냥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맞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법치주의 이게 많이 무너져 있죠 지금 여러 나라에서 국제 정세 이것도 이렇게 커리큘럼을 나눠놨는데 여기 사이사이 그러니까 이게 한 3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커리큘럼 테마에 맞춰서 국가 위기 경보가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교가 한 국가거든요. 그런 컨셉이에요, 지금. 그래서 국가 이름도 지으라고 할 건데, 국가 이름을 지으라고 할 건데, 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가 위기 경보를 딱 울리면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요. 국가 광장에서 뭐 동성애자를 위한 퀴어 축제가 해마다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런 게 많이 사회적 이슈로 화제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저희가 예시를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원들과 함께 머리를 싸매고 이때는 책 안 읽어, 이때는 책 안 읽고 워크시트 안 내도 되고 모여서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조금 공부를 해서 이거를 우리 국가는 이 위기 상황에 이렇게 대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계엄령 때리라고 수민 씨가 네 계엄령 네 이걸 조금 진지하게 함께 고민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얻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뭐 책 읽고 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탁상 공론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현실성으로 딱 느껴지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구성해주신 내용에서 토크 콘서트를 직결시키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될지는 아직 미지수고 왜냐면 워낙 변수가 많은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런 과정을 거치실 거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빠뜨린 게 있을까요? 없겠죠? 맞아, 한 명씩 다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그러면 조별로 찢어지게 충분한 인원이 있나? 그 얘기 안 했고 완전 중요한 얘기 안 했어. 그, 아까 제가 말하는 걸 연습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1년 동안에 한 번은 리시브 기도회에서 스피치를 할 거예요. 예림이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야, 예림아, 표정 팔아, 너. 예림이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지는 거야. 재민이 왜 물음표야? 너무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보세요. 봐봐요. 리시브를 들어왔어. 그러면 적어도 한 이슈만큼은 내가 빠삭하게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막 사실상 솔직히 말할게요. 리시브 기도회를 사장님들이랑 이제 정원한테 맡기면 편해요. 알아서 하거든요. 이렇게 기사 보내주고 뭐 이렇게 구성해 주세요. 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각자 이렇게 구성하면 제가 피드백 주고 오케이 컨펌 끝. 이렇게 원래 내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좋아 보이려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어요, 진짜. 근데
일단 그 들을 때 막 반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 자신감 있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리시브 기도회라는 특성상 관심 있고 이쪽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부담감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물론 막 이걸 대해서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막 저는 인생 살면서 모든 교양을 들을 때 발표 없는 교양을 선택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 막 이거 하면 나 리시브 나갈 거야. 이런 분들이 진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그 미리 말하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7분 있죠. 그분들 제외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그 특권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강의, 은혜 언니, 뭐 예찬이, 21기는 틀릴 건데 아마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이 없기를 바라며, 뭐 등등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 1년에 한 번 저희가 이제 타임테이블을 짜고 있어요. 대신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수민이랑, 깜짝이야. 죄송해요. 미친. 수민이랑, 은진이랑 팀을 짜줘. 그러면 저랑 정화가 지금 리시브 조언 관리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붙어서 푸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이런 거다. 뭐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기사까지 떠먹여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기사 보면 된다. 이걸 첫 번째로 넣어라.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배워요.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진짜 왜냐면 이 자료 스스로 검색하고 이게 진짜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알 수밖에 없는데 1년에 한 번은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저희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더라도 도와드리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는 군인이라 들었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그거는 이제 빼줄 거고. 네. 또 뭐가 있나요? 궁금증. 궁금증 없어요? 용준아, 너네 형 왜 안 들어왔어? 방역 충성 갔어? 네, 충성하러 갔어요. 충성하러 왔어? 뭐야, 네. 뭐 문영이랑 닮았다. 전역하고 나서 좋아요, 좋아요. 언제 전역한? 언제 전역해요? 실장님 너무 팩팍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 전역해? 9월? 오, 생각보다 빠른데?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대영 오빠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오케이. 잠시만. 1조. 이제 지금 제가 조금 그 뭐였지? 조원들끼리 만나보라.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토요일 그 모임 있잖아요. 그 조별로 할 거예요. 조별로 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한 일? 아니면 제가 뭐 나눌 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스피치하고 찢어지는데,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조더라? 은진이는 신방 넣고, 김재민, 한나. 그리고 헤드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부러 막 길게 설명 안 했는데 뭐냐면, 뭐 완전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실 이미 1차적으로 꾸려지긴 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꾸려지긴 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너무 기대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헤드십은 늘릴 생각이에요. 늘릴 생각이고, 헤드십의 역할은 리시브의 리더들이에요. 지금 리더들이 적거든요. 지금 4명, 4명이잖아요. 리시브는 모두가 다 리더가 되는 그날까지 네. 아무튼 헤드십을 그렇게 해서 천천히 늘려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음, 아닌데, 지수, 예림, 어, 어, 아,
희청 오빠 없어가지고 3조 분위기 괜찮겠어요? 방방 뜨는 사람 한 명씩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회의실로 찢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